가족에게 버림받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제2편. 압수수색 이후 서병욱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등쳐먹더니 벌받았네. 저 집안 완전히 끝났대. 평생 남시선으로 살아온 장옥자에게 그 말들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반면 병욱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일정은 다가오고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오래전 끊겼던 이름. 윤민철. 병욱의 대학 선배이자 예전 김지수와도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민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병욱아, 너 아직도 김지수가 어디까지 참고 있었는지 모르지? 병욱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철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 부도 막아준 사람 누구인지 알아? 병욱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그리고 이어진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병욱 회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질 뻔했을 때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해 회사를 살린 사람이 바로 김지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장옥자 수술비, 병욱 아버지 병원비, 심지어 집 대출까지 모두 김지수가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생색낸 적이 없었습니다. 병욱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지수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10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병욱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이상하게 해결되던 일들. 어머니 병원비가 갑자기 처리됐던 날. 자신이 사업 실패를 해도 서마우 버텨줬던 시간들. 그 모든 뒤에 김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고 상처 줬고 배신했습니다. 병욱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진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수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돈도 시댁의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마저 장옥자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추가로 확보된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민이 장옥자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런데 다음 순간 장옥자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지수만 내쫓으면 그 집 재산은 전부 우리 거야. 순간 지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끝내죠. 다음 날 아침 김지수는 조용히 변호인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어젯밤 확보한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장옥자와 한수민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대화. 김지수는 순해서 끝까지 못 버텨. 애만 뺐으면 알아서 나갈 거야.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공개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큰 진실이 남았으니까. 그 시각 장옥자는 친척들에게 정신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 김지수가 꾸민 일이야. 우리 병욱이는 억울해.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조차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장옥자의 악독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흉보기, 남의 집 재산 비교하기, 사람 차별하기. 그동안 참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날 오후 장옥자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 이번 주 가족 모임 어머니는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옥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친척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장옥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우며 살아왔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친척들조차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옥자는 술에 취한 채 병욱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다 김지수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병욱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장옥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자 병욱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이라도 지수 사람 취급한 적 있었어? 순간 장옥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병욱 눈에는 처음 보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우리 다 살려줬어. 근데 우린 그 사람을 망가뜨렸잖아.
장옥자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병욱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지수.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파일 하나. 병욱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장옥자가 몰래 작성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호 서병욱 친자 불일치 가능성 있음. 병욱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준호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서병욱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떠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불일치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장옥자도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는 거야? 병욱은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준호를 누구보다 아끼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김지수에게는 차갑게 굴었어도 아들만큼은 자신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옥자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김지수가 거짓말하는 거야. 전현이 우리 집안 완전히 박살 내려는 거라고. 하지만 병욱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태어났던 시기. 그 무렵 김지수는 몇 달 동안 혼자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욱 역시 회사 일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초반 지수가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귀찮다는 이유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병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다음날 오전 10시. 김지수는 호텔 라운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서병욱과 장옥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수작질이야? 준호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아. 하지만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당신들 손에 더 이상 못 맡깁니다. 병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사실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지수가 천천히 병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신 아들 맞아요. 순간 병욱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죠. 지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욱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병원 기록과 녹취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병욱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녹음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장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애가 병욱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 그럼 그년 내쫓기 딱 좋지. 병욱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검사 결과를 일부러 왜곡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준호가 희귀 혈액형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장옥자는 그 내용을 멋대로 해석해 지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5년 동안 지수를 협박하고 모욕했습니다. 너 어디서 애 잘못 나왔냐? 입 다물고 살아. 그 순간 병욱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장옥자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하지만 병욱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수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 순간 병욱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호텔 라운지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병욱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 장옥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 충격,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지수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운 거야? 장옥자는 다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며느리가 수상했으니까. 하지만 병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쾅!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라운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5년 동안 죄인처럼 몰아갔냐고. 장옥자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욱은 평생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당신한테 대든 적 없었잖아. 그 순간 병욱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옥자가 밥상을 엎어도 묵묵히 치우던 지수. 억울한 말을 들어도 조용히 참던 지수. 아픈 몸으로도 시댁 제사를 혼자 준비하던 지수. 그리고 자신은 늘 그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인내는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고통이었습니다. 병욱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믿어주셨을까요? 그 한마디에 병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 지수 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어머니 말만 믿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옥자가 갑자기 도끼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좀 심하게 한 건 맞다. 근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지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망가뜨리면서요? 장옥자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악에 받쳐 외쳤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참교육 좀 받아야 했어. 감히 잘난 척이나 하고. 순간 병욱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장옥자가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더 이상 지수 괴롭히지 마. 엄마가 틀렸어. 그 순간 장옥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생 자기 편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장옥자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지금 애미 버리는 거냐? 병욱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긴 채 병욱은 천천히 호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장옥자는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살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지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 표정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욱조차 모르는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병욱은 호텔에서 나온 뒤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장옥자가 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김지수의 눈빛, 모든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지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병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지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병욱 씨, 오늘 밤 8시까지 집 서재로 오세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뚝.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서병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지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봉투를 병욱 앞으로 밀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병욱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해외 입양 동의서, 출생 기록 일부 삭제 요청서, 병원 비밀 유지 계약서. 병욱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기 전 저는 아이를 한 번 잃었어요. 순간 병욱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였던 어느 날, 지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장옥자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병욱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만 병욱은 회사 회식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옥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우리 집 때 끊길 일 있냐? 지수는 그날 처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병욱 얼굴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순간 병욱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뒤, 지수는 우연히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버려진 아이,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바로 지금의 준호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살고 싶어졌어요. 지수 눈가에도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병욱 씨 몰래 입양 절차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병욱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생전 따뜻했던 시아버지는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 아이 꼭 지켜라. 그리고 결국 병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워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욱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친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누구보다 아빠로 사랑한 아이예요. 순간 병욱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준호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 손가락을 붙잡던 기억, 잠들기 전 품에 안기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수가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신권 포기 동의서.
병욱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아버지가 될 건지 아니면 장옥자 씨 아들로 남을 건지. 서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병욱은 눈앞에 놓인 친권 포기 동의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김지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병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핏줄이 아니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 앞에서 제 편이 되어준 적 있나요? 순간 병욱 입술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옥자가 준호 앞에서 지수를 무시하던 순간들. 내 엄마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던 기억. 어느새 준호 역시 엄마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말이 많아? 할머니 말이 맞잖아. 그때마다 지수 눈빛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병욱은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데려가야 합니다. 병욱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입니다. 순간 병욱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지수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해외지사, 그리고 미국 명문 사립학교 입학 절차.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병욱은 그대로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수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완전히 분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장옥자는 지수를 보자마자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손주를 데려가. 그리고 곧바로 병욱 팔을 붙잡았습니다. 병욱아, 정신 차려. 전혀 말 듣지 마. 하지만 병욱은 어머니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장옥자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욱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순간 장옥자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근데 내가 더 한심해. 그리고 그녀는 결국 숨겨왔던 진심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넌 김지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옥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도 집도 생활도 다 지수 돈으로 굴러갔잖아. 너는 평생 그 여자 등에 업혀 살았어. 그 말은 병욱 가슴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욱은 평생 자신이 가장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지수가 모든 걸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그 순간 김지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리즈 가족에게 버림받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제3편을 기대해 주십시오.